저녁에 투표를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표를 안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지금 카운트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수가 다 집계가 됐는데 만약에 그 수보다도 표차가 적다,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그러면 선거 무효입니다. 그 선거에 한해서만. 전체가 다 무효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 유권자의 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시 선거를 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지금 결과를 안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하면 오염된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전면적 재선거를 할 수는 없고, 법리상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재선거 요건 자체가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선거를 연기해라, 재선거해라 막 막무가내로 막 우기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해요. 법원 판결 있기 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가지고 잠실 투표소를 점거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동대가 출동해서 일단 투표함을 반출해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죠, 박영식 연구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투표함이 개표가 돼야, 여기 이제 2개에 2,000명분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개표해서 완료를 해야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당선 확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선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신분이었는데, 결국에는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할 것이고요. 이 그동안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악의 같은 분들은 실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도 끝끝내 기동대를 막아내거나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경찰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가 지금 이제 중단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개표가 다 마무리가 돼야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아직 최종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개표가 완료가 돼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당선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표가 없어도 승패에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으로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지금 뭐 당선 인사를 한 거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규정을 해줘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강수영 변호사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투표를 6시에 마감을 하고 개표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10시까지 뭐 이렇게 투표를 하게 했고,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이 미개표 끝난 거 다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만,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든지 음.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뭐 최근에는 한 표 차이로 된 사람도 있던데 아주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그런 대상이 내가 됐다. 그러면 그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죠. 있죠. 예, 충분히 있고요. 그 표 차이 이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에 투표를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표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지금 카운트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 수가 다 집계가 됐는데 만약에 그 수보다도 표차가 적다,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그러면 선거 무효입니다. 그 선거에 한해서만. 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무효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표차가 적어진 선거, 그것만 무효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 유권자의 그 선거 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시 선거를 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지금 결과를 안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하면 오염된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면적 재선거를 할 수는 없고, 법리상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재선거 요건 자체가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저기 시위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선거를 연기해라, 재선거해라 막 막무가내로 막 우기고 있는데, 우리 선거법상 불가능해요. 그 법원 판결 있기 전에는 재선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표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재선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선거는 천재지변에 한해서 네.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독일 사례가 나오던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투표 용지가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참정권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이례적으로 재선거를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 한국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특정 지역 뭐 시의원, 구의원들 같은 경우 격차가 매우 좁았다고 한다면 부분과서 무효수송을 제기했을 때 그 지역만 근데 제가 볼 때 법원이 이걸 인정할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만 베를린주 사례를 지금 사례랑 동일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내가 투표를 기다리느냐 안 하겠다라고 해서 간 사람은 정확히 카운트는 안 되겠죠. 다만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안 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이건 또 정치적으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6시에 마감이지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는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6시 넘어서 투표를 예를 들어 밤 10시에 그러면 거의 뭐 개표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표를 했어도 결과를 뭐 사실 다 틀리고 그랬지만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말고 출구조사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돈만 들고. 틀린 걸 뭐하러 그거 뭐 한두 번 틀렸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전투표는 또 출구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런 건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본질과 좀 벗어난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또 궁금해요. 근데 그 출구조사를 다 하지 않고 광역단체장 단위 정도까지만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아서 6시에 바로 선거를 하지 못한 전체를 다 카운트 하더라도요. 그 수보다도 더 많은 표차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출구조사 때문에 선거 자체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일부 그 유권자들 중에 고관여층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뭐 자신을 캐스팅 보트쯤으로 여기고 계시거나 특정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쪽 후보가 유리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대세론에 편승해서 내 결정이 뭐 바뀌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투표한다라고 하면 유권자의 선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그 충남 도의원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재검표를 했는데 무효표 중에 세 표 중에 하나가 이제 유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당 쪽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승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예를 들면 서울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만약에 맞붙어 있는 경우는 재검표 요구가 후보들 단위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그게 제대로 된 어떤 투표 행위 말고도 무효표를 재검표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게 유효로 바뀌면 그런 경우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대국민 사과로 그칠 내용이 아니죠. 차제에 선관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선관위를 지금 이대로 이런 형태로 둘 것인지. 지금 선관위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다 비상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선거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총장이 알아서 다 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유영 의원님. 네. 사실 우리가 선관위 조금 알잖아요. 선거 있을 때만 일하고 선거 없을 때는 만판 노는 데가 선관위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자식들이 웃긴 놈들이 내나 선거 없을 때는 월급 받아먹고 놀다가 선거 있는 해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가는 자들이 엄청 많다네요. 그러고 또 선거 때 막 휴가를 간대. 이런 경우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 문제가 됐던 잠실 7투표소인가요? 그 경로당에 있는 투표소. 거기에 송파구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 그 관련 공무원들이 좀 들어가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다가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그 투표함을 들고 나온 건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때까지도 누구도 하나도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갇혀 있고 우리한테 지금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 공무원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중차대하고 첨예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 누구도 와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지금 이 선거 관리하다가 갇혀 있는 그런 형국. 그래놓고는 본인들은 또 이 선거 때 맞춰서 휴가도 간다 그러고 채용 비리 문제나 그 세습 그 채용하는 문제에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됐고 선관위가 또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표율과 관련해서 투표율 제고하는 거 그 방안을 강구해서 막 인센티브도 주고 어디 입장권 할인권도 마련하고 투표율 제고하는 게 선관위의 제일 목적 중에 하나예요. 존재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국민의 어떤 이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선관위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율이 더 낮을 거라고 상정을 해서 절반만 하게 하고 그 일부는 또 송파구 선관위에 보관을 했는데 그걸 제때 가져오지도 못하고 선관위 누구도 하나 이걸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 그 와중에 휴가는 이렇게 때로 간다는 것. 이 불신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차제에 이 선관위의 이 그 조직의 어떤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국회 차원의 행안위에서 이거는 조금 예. 긴급 뭐 현안 질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제 와서 며칠 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과 성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행안부 산하로 이제 선관위를 내려보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독립기구의 지위 자체를 박탈해버리거나, 그러면서 행안위 산하에 두거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봤을 때 선관위 자체가 대한민국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이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선거 부실 행정이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좀 국회 차원에서 고민도 해보고, 뭐 저는 여러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 봤을 때 너무 우리나라가 선관위가 인원도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도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예산은 더 많이 받아가고 용지는 덜 찍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행정을 기록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지가 켜켜이 쌓아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법원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혹시 조이대 작품 아닌가, 이런 음모론이죠. 뭐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근데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조이대 의자가 지금 뭔 꿈인 거 아니야?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취재 편의점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선거 관리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것은 노태학 전 대법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아니, 영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 영지를 예를 들면 뭐 20만 장 준비해야 되는데 한 5천 장 부족했다. 네. 이런 게 아니고 50%를 부족했다. 50%의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 나와 있는 숫자예요. 예. 저는 참정권을 훼손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늘려준 꼴이 그런 됐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투표가 끝났는데 마지막 강남 사국에 쫙 들어가가지고 판을 뒤집는 예. 그러한 투표의 이런 현상. 왜 선관위가 모르나요? 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간도 철저히 관리하고 투표용지도 철저히 해서 네. 이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간에 딱 끝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데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꼭 거기서만 발생하냐고요. 실수와 태만을 가장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왜? 선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관리 한두 번 해봅니까? 뭔가 일부러 그랬다.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그 지금 소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50% 정도 투표지를, 그러니까 최소 50% 확보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부 지침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지금 50%도 안 되게 갔더만요. 43%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갔던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태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짜증스러운 건 오후에 적어도 한 2-3시 정도에 이런 추세로라면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니까. 따라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옆에 4만 표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송파구안에 남았대잖아요. 전체는 4만 표가 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조치를 못해? 그러니까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일부러 뭔가 방치한 게 아니냐 막 그런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의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투표용지 준비 규정을 바꾼 이유는 야 투표용지가 너무 많으면 그것이 부정선거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가 회자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라고 한다면 원래 원칙대로 계속 진행하는 게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거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계속 외부의 어떤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논리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밖에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선관위가 계속 뭐 소쿠리로 막 우리 그 투표용지 다 보이게 만들었던 일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들 채용 이런 내부 혁신을 할 수 없는 건 저는 일단 대법관들이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그 거버넌스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그냥 탱자탱자 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국회가 진짜 민주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선관위, 그다음에 국정원, 감사원 권력이 강화된 곳일수록 오히려 저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어서 전 이번 참에 뭐 선관위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이참에 좀 감사원, 국정원 이런 곳에 대해서도 국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전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관위를 저렇게 독립적인 기구인 것처럼 뭐 헌법상 독립기구처럼 되고 있죠. 그리고 인사권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없어요. 대통령 위원 중에 3명, 국회 3명, 법원 3명 거기서 자기들끼리 호선하는데 관례상 그냥 대법관이 계속 위원장을 해왔던 그런 흐름으로 간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실 부정선거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해왔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 때도 그렇고요. 투표인보다 무슨 표가 더 많고 막 얼마나 집어넣어 놓은지.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갖다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극도로 독립된 울타리를 이제 쳐주는 건데 그 울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리고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지금 저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중국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 유연하게 사고를 바꿀 필요도 있다. 즉 국회 통제를 안 하면요 수사기관 통제밖에 없습니다. 저 아무리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줘도 범죄면 수사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될 수도 있어요. 오후 3시, 2시에 모자란다고 보고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개입하는데 경찰, 검찰은 개입하는데 국회는 손은 못 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여튼지 뭐 이번에 선관위 잘못은 뭐 선관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 알고 갑시다. 그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지금 전 대법관인가요? 지금은 대법관이 아니고. 그런데 뭐 이제 노태학을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아마 윤석열의 친구다 뭐 그러는데 사실 이제 노태학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진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의대가 안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노태학 대법관이 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뭐 조의대의 똘마니로 무엇을 했다 막 이렇게는 생각하기가 힘들고 특히 혹시 노태강이라고 기억하세요? 노태강이라고 문체부 차관이에요. 네, 네. 그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노태강 차관의 동생인데 노태강이 누구냐? 최순실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한테 뭐 이렇게 최순실 딸 누구지? 유라. 정유라. 예. 거기 뭐 이렇게 도와줘라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편의를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문체부 국장인데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그자 좀 혼내라. 그렇게 해서 날려버렸던 사람이 노태강입니다. 그 노태강이 나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 차관이 되죠. 그랬던 사람 이제 뭐 형제라고 다 똑같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연유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됐던 대법관이고 그래서 조의대의 똘마니로 이런 일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실수와 태만을 가정하는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내란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연결할 고리의 증거가 없는데 정황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음모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계속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요. 뭐 지금 이 선거를 그렇게 뭘 조작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서울시장 선거 사실 여론조사 이렇게 되게 벌어지게 계속 나왔잖아요. 누가 뭐 접전이라고 인식했습니까? 제대로 승부 바꾸려면 뭐 일부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화끈하게 그냥 뭐 강남 전체를 갖다 다 투표용지 적게 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려야지. 저는 저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정원호 시장이 당선이 되고 오세훈이 떨어졌으면 이제 어떨 뻔했나 그러면서 큰일 났겠죠. 난리 났겠죠. 뭐. 그러면 정원호가 이 부정선거론자들을 참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은 재물이 됐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동혁이 이번 선거는 오염됐다, 무효다, 재선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었죠. 그때만 해도 오세훈 떨어질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돼버렸잖아요. 쑥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쑥 들어갔죠. 그 우리 얘기가. 두에토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동혁아, 이제 재투표하자. 이번에는 내란당 지지해 줄게. 어차피 우리는 굴릴 게 없어. 정원호 후보님이 지든 이기든. 근데 재투표에서 정원호 후보 당선되면 낙장 불입이다. 당 대표직 걸고 일구이연 안 하겠다고 하고 재투표하자. 두에토님이 그러셨는데 왜 지금 아무 말 안 한대요? 붙었을까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재선거는 뭐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겨야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근데 이게 그 오늘 그 잠실 투표소에서 개표함이 반출될 때도 황교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그 현장에 와가지고 눈시울을 막 붉혔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이미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의 승기를 잡은 상황이고 당선인 신분이 되게 일보 직전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그 투표함 반출되는 현장에 가서 그 많은 인원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앉아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는 더 웃긴 게 황교안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4% 나왔다는데 말이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시죠. 전에 출근서를 어느 기관에 했어요. 바로 이틀이네. 했는데 내가 거기서 2등이래요. 이것도 안 맞지만 제가 4% 섰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4%나 나왔는지. 근데 저 검사 출신이고 이 나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자인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요. 출구조사를 며칠 전에 했다니. 출구조사는 선거 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헷갈린 거 같아요. 여론조사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것만 들어봐도 왜 황교안이 저렇게 됐는가 보이잖아요. 결국 인지부조화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겨우 요거밖에 표가 안 나올 리가 없어. 자기가 처음 부정선거론 갔을 때 총선 지휘하다가 폭망하고 나서 저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신이 뛰어나다고 이제 좀 자뻑에 빠진 사람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마주했을 때 그걸 자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성을 안 하고 뭔가 부정한 게 있을 거야. 속임수가 있을 거야. 승복하지 못하는 거. 그 이제 심각한 이제 너무 자아 도취에 빠지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저 얘기 하려고 단일화 안 하고 사퇴 안 하고 끝까지 버텼나 보죠. 그러게요. 네. 근데 황교안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전환길이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는 이해가 돼요. 동급으로 내려갔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돈벌려고 되나요?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게 돈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야말로 생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괴로우시겠지만 전환길 하는 짓거리도 잠깐 한번 봅시다. 오늘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오늘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외쳐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는 죽어서 나갈지라도
끝까지 싸웁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겁니까, 네. 오세훈이? 근데 그 새벽부터 제가 댓글들 보니까 저 사람 댓글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걸 조금 이겼대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게 윤석열 얘기잖아요. 윤석열 얘기잖아요. 그 똑같이 윤석열 하고 있어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대구는 부정선거 없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항을 해서 김현태가 13%를 얻었더라고요. 그만큼 그 얻었어요? 김현태가 13%나 돼요? 13%를 얻었어요. 7,000표인가? 13% 얻었어요. 와, 9,200. 네. 야, 그 13% 지금 부정선거의 결과입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저게 무서운 게요. 만약에 저 지역이 박빙의 구도였다고 한다면 저렇게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섭적으로 다 갔을 거예요. 제 얘기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저 사람들 김현태, 뭐 황교안 이런 윤호개인 사람들이 세력. 윤호개인 얘기하고 세력이라는 있는 부정선거를 여론조사 하잖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여론조사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10에서 15% 정도가 맞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많이 신뢰해요. 거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뭐 소쿨이 있었잖아. 그다음에 뭐 용지가 부족했잖아. 이 얘기가 들러붙기 시작하고 또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게 폭동을 사주하잖아요. 다시 또 똑같이 서부지법 공격했던 것처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2030 세대 보수화의 근거로 또 계속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전조들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인천 계양과 이제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선관위 쪽에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쪽도 송도 5동 투표소인가 그쪽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저기 한 약 10,000명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김현태에게 표를 줬던 게 김현태 저 인간 자체를 지지하고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의심 가는 대목이 뉴스를 통해 어쨌든 노출이 됐으니까 내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을 수단화하여 실제 의심 가는 부분을 좀 규명해보고 싶다. 이제 이 정도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경계해야죠. 저도 사실 저 득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절반의 선거 비용은 보전받을 정도의 표심이 나온 거고 2%만 더 얻었으면 모두 다 보전받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2%더 얻었으면 박민식 후보랑 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선거 비용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 득표율이 나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보수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예를 들면 용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4시에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선거가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의 최고 장치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부정선거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먹어 보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아귀 같은 자들인데 먹잇감을